마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던가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마음 이야기, 설기문의 마음 세상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설기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이야기 때 마음이 중요한 줄 알지만 지금까지 의학이나 심리학을 비롯한 과학에서 마음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거나 소홀히 했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좀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기에 지난 이야기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관련되는 얘기를 좀 더 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에릭 로빈스 박사, 이분은 비뇨기과 전문의입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의료인들은 미해결된 정서적 문제가 모든 질병의 85%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미해결된 정서적 문제가 뭘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로 치면 한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병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화병이 뭡니까? 바로 그 한에 기초하여 생기는 신체적 증상 또는 병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정말로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 정말로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한 것, 정말로 갖고 싶었는데 갖지 못했던 것, 정말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했지만 마음껏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지 못했던 것, 정말 사랑했지만 마음껏 사랑하지 못했던 것, 정말 보고 싶었지만 마음껏 보지 못했던 것, 그리고 정말 하고 싶었던 말들이 있었지만 그 말 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화가 나고 속상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무섭고 두렵고 외로웠던 것, 이런 것들이 다 따지고 보면 미해결된 정서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몸에서 병이 일어난다. 그것을 크게는 동양적, 작게는 우리나라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화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참고 견디고 억누르느라 병이 된 것, 그게 바로 화병이 아닐까요? 그래서 모든 질병의 85%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게 미국의 비뇨기과 전문의 에릭 로빈스 박사가 한 얘기입니다. 물론 로빈스 박사가 한, 화병 이런 개념이나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가 얘기했던 미해결된 정서적 문제라는 것은 서양적 개념인데 제가 이것을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동양적 개념 또는 한국적 개념으로 풀어 설명해 볼 때 미해결된 정서적 문제, 그것이 바로 한에 해당되며 또 그것 때문에 생긴 증상이니 질병이니 하는 것은 곧 화병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해서 말씀드린 것이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정확한 통계에 해당된다고는 보진 않습니다만은 이분이 나름대로 공부해보고 또 임상 경험을 한 결과 대략 그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주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결코 그것이 과장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그런 상황을 많이 보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그 외에 또 미국의 브라이언 시워드라는 국제적인 스트레스 관리 전문가이면서 콜로라도 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연구 결과들을 검토해 볼 때 질병의 80%가 정서적 스트레스가 질병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좀 전에 로빈스 비뇨기과 전문의는 85% 정도가 미해결된 정서적 문제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지금 소개드렸던 브라이언 시워드 교수는 80% 정도의 신체적 증상 또는 질병이 바로 마음 때문에 생긴다라고 했으니 5%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게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번의 얘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서 생기는 문제, 고통 또는 증상 이것들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마음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마음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나 원리의 문제로 돌아간다면 사실 좀 막연해지지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머리가 아파서, 또 때로는 잠을 못 자서, 또는 소화가 안 돼서, 심장이 자꾸 두근거려서, 허리가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당뇨 때문에, 혈압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치료도 받아보지만 생각이나 기대만큼 치료에 별 성과가 없는 그런 경우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듣는 얘기가 바로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신경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하는 얘기가 마음 편하게 잡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충고나 조언 자주 또는 많이 듣게 되지요. 물론 저도 그런 말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말 외에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과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지 않느냐에 대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란 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첫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 자체가 스트레스나 긴장 또는 마음의 걱정, 근심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아도 빨리 벗어나거나 어떻게 하면 마음을 비우거나 신경을 안 쓸 수 있거나 또는 신경을 쓰더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과제가 아닐까요? 스트레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신경성으로 인해서 질병과 증상이 생긴다는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욱 고통이 커지고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드릴 수 있는 길을 찾고 또 방법을 찾다 보니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제로 심리적 원인 때문에, 마음의 원인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나 질병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리고 소개해드렸듯이 많은 증상이나 질병들이 마음에서 비롯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큰 틀에서는 마음에서 병이 생기고 마음으로 치료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어떤 증상이나 질병,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것이 어떤 마음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긴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의문을 갖거나 또는 살펴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막연하게 아는 것 같지만 실제 어떤 증상, 문제, 질병과 마음의 문제를 연결시킬 줄은 모를 뿐만 아니라 설사 연결시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에 관심을 갖고 마음의 원리를 알고 마음을 조절하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 공부, 심리 공부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사실 저로서는 바로 그 점에 초점을 두고 이 마음이 뭐길래 라는 이야기,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소 원론적인 얘기를 총체적으로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직접적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네 번째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